자, 이제 봅시다. 예, 좀 많이 쉬셨지요? 예. 우선 우리가 고대 이제 정치사 끝났고, 그리고 복습은 정치사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경제, 사회, 문화사 별로 안 나오거든요. 특히 경제와 사회사는 거의 안 나와요. 여기 고대사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좀 공부하기 좀 까다로워요. 여기 고대, 경제와 사회. 그치요? 저 오늘날 경제와 사회도 보는데 고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치요? 예, 그래서 좀 힘든 파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복습할 땐 정치 사업 위주로 해두시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페이지 이제 내용교재 몇 페이지 피면 되면요, 56페이지. 내용교재 56페이지 피시고요, 고대 경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요, 이제 어떤 것이 될까요? 세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떠한 수치제도 가졌는지, 그 다음에 옛날 전근대 때는 모든 경제력의 부가 다 어디 있었다? 토지에 있었죠. 그래서 무슨 제도? 토지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때까지 다 모두가 농업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기술? 농업기술의 발전. 그렇게 세 가지 맥 잡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고대 때 수치제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제도가 몇 가지면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가 있다고 합니까? 고대 때 삼국시대 먼저 들어갑시다. 고대는 여러분들 어디로 구분하면 된다?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뭐더라? 남북국시대.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삼국시대 수치제도는요, 이렇게 나눠져요. 뭐가 있었다? 조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공납이 있고요. 되겠죠? 근데 공납이란 단어보다 그냥 토산품을 뭐더라? 수치했다.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은, 이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불일역자예요. 사람 노동력을 부려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조세 먼저 들어갈 건데요. 우선 편하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냥 저랑 같이 교재 읽으면 돼요. 조세는 크게 일명, 이때는 뭐와 뭐로 나눠졌다? 조세로 나눠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가 일종의 무슨 세가 된다? 재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세?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세는 무슨 세가 된다? 인두세.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는 무슨 세더라? 인두세. 오늘날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파트 샀다. 그럼 재산세 내죠? 그게 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주민세 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주민세가 뭐더라? 인두세. 그냥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거가는 게 주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와 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고대 때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땅이 더 중요하다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 노동력이 귀중하던 시대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삼국 때까지는요, 어떤 게 부담이 더 셌다? 조와 세 중에서 세의 부담이 더 뭐더라? 많았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재산에 따라 나눴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재산을 나눌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들이 똑같이 세금 거둬가면 차등을 두었을까요? 당연히 차등 두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에 따라 구분한 다음에 차등 두었다. 재산세도 어떻게 했다는 거? 차등 두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정도 재산세다, 차등 두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는 농업시대다 보니까 농업이 맨날 똑같진 않죠. 그 풍년이 들 때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 들 때도 있었죠. 똑같이 거뒀을까요? 흉작 들었는데 막 태풍 닥쳤는데 똑같이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풍용에 따라보다 차등 두었다. 이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사료 갖다 유추하는 것 뿐이니까 그건 사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떤 거 정도 잘 기억하면 될까요? 조와 세 중에서 어떤 게 부담이 컸더라? 세 부담이 좀 강했다. 거기 보더라 고대 수채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봐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납은 그 지역에 보다 토산품을 바친다고 해요. 토산품이 뭔지 알지요? 그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뭐더라? 과일이라던가 또는 가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란다? 토산품.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은 뭐더라? 사람을 부려먹더라. 그래서 몇 세 이상의 남자를, 15세 이상 남자들을 뭐더라? 성곽술이라던가, 알겠죠? 군사제도에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금 뭐더라? 요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삼국시대까지 오는요, 사료로 여러분한테 부르니까 사료 읽고 문제 풀면 거긴 마무리되니까 편하게 여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중농정책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농업을 중시 여기는 정책.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되는데, 고국천왕 때 무슨 법이 있었다? 진대법. 되겠죠? 중농정책은 진대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농기구를 장려했을까요? 철제농기구. 그 다음에 우리 지증왕 때 뭐를 장려했다고 배웠었죠? 우경. 그쵸? 농업기술. 그 고대 때 농업정책은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시험지 나오는 건 무슨 법이 된다?
진대법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가 나와 있거든요. 토지제도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정도. 그 뭐가 있었냐면 시급하고 뭐가 있었다? 노급이 있었다고 해요. 시급과 뭐가 있었다? 노급.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거 뭐 배웠습니까? 노급은 배웠죠. 노급 배웠죠. 일정 지역에서 뭐더라? 그 사람들한테 뭐와 뭐를 거둘 수 있다? 조세와 노동력을 거둘 수 있다. 그걸 노급이라고 배웠었죠. 시급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시급도 뭐야? 그 지역에. 알겠죠?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징발했던 게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은 둘 다 뭐와 뭐를 거둘 수 있다. 공통점은 조세와 뭐를 거둘 수 있더라? 노동력을 걷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시급 있죠. 요 시급은요 어떤 애들한테 주냐면 군공자, 전쟁에 나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또는 우리 왕족이라던가 알겠죠? 왕족과 그다음들아 군공자한테 줬던 게 뭐더라? 시급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노급은요 좀 무슨적 성격이 강하더라. 귀족한테 주긴 주는데 귀족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급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을 뭘로 줬다? 노급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누구한테 줬다? 귀족 중에서 뭐한 애들? 나라를 위해서 일한 애들. 누구? 관료들 대상으로 줬다고 보시면 돼요. 신문학은 이제 노급 폐지하고 관료들한테 준 게 무슨 전이다? 관료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고대 때는 여러분들아 시급과 노급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고대 때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사료 어떻게 나온지 사료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삼국의 경제정책 있죠? 정복전쟁과 지배정책. 정복지역에 지배를 해서 토산품을 술취하고 전쟁포로를 귀족과 병사한테 뭐더라? 뿜빠해주고 군공자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뭘로 지급했다? 시급으로 지급했다. 오른쪽 날개 쪽지 가보겠어요? 시급은 대상만 줄쳐보겠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들 되겠죠? 그냥 군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공자 또는 왕족 또는 뭐더라? 공신도 거의 군공자랑 비슷한 거죠. 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것보다 공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걔네들한테 줬던 거. 그 다음에 수치는요 세금과 노동력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노급 봅시다. 대상만 줄지요. 누구더라? 관료. 됐죠? 공통점은 어떤 지역에 알겠죠? 뭐와 뭐를 거둘 수 있다? 조세와 노동력. 하지만 대상이 다른 거죠? 시급은 누구한테 준 거다? 왕족 또는 공신들. 되겠죠? 군공자들. 그 다음에 노급은 귀족들. 귀족 중에서 어떤 애들? 그 관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줬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월급 대신 준 게 뭐더라? 노급. 됐네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이건 어떤 상 개념 아닐까요? 그치요? 그쵸? 이거 뭐더라? 나라를 위한 일한 대가, 월급료.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체제 정비라 했죠? 조세 줄치고요. 재산 정도에 따라 본다. 호를 나누어. 호자 무슨 호자인지 알고 있죠? 지포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곡물과 포, 특산품을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물은 근데 특산품이고 역은 몇 세다? 15세. 따로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료에서 다 들어갈게요. 이건 사료로. 가로 3번 들어갑시다. 민생안 정책. 우선 철제동기와 우경 2개 줄치면 되겠고요. 규율 정책은 뭐가 있었다? 진대법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상업 봅시다. 상업은요, 나와 있는 게 경주에 뭐가 설치했다? 시장. 되겠죠? 소지 마리간데 뭐가 설치됐다? 시장이 설치되고, 그건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우리 지증왕 때 뭐가 설치되었다고 우리가 정치사에서 했었죠? 시장의 관리감독관, 동시전. 그 정도 봐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통일신라 때 이제 어떻게 되더라?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와 뭐가 추가 설치되더라?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숭호업 들어갑시다. 숭호업은요, 여러분들 그냥 쭉 밑에 관청 숭호업이라고 나와있죠. 쭉 읽다 보면. 같이 읽을게요. 노비를 통해 무기와 장식을 생산하고 국가체 정비 후 숭호업 담당 관청을 두고 숭호업자를 배정해 필요한 부품을 했다. 무슨 숭호업? 관청 숭호업. 그러니까 나라에 필요한 뭐더라? 무기라던가 활, 그 다음 붓,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뭐더라? 그 무기 많은 애들 지정해요. 헤이, 너네들, 너 뭐더라? 너네들은 그냥 직업이 이제 뭐더라? 무기만 만들어라. 되겠죠? 명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그다음 종이 만든 애들 또 지정하고 너네는 뭔다? 종이만 만들고 우리한테 종이를 바쳐라. 여기 바로 무슨 숭업? 관청 숭업.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시장 가서 사왔다는 얘기하면 그냥 직접 조달했다.
직접 조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상품 경제가 발달한 거다 안 하거나 안 한 체제를 보더라 관청수공업이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조선 전기까지 다 똑같아요. 나라에 필요한 물건은 뭐다 따로 시장에서 샀다 안 샀다 안 사고 관청에서 뭐더라 수공업자를 배정해서 지네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사는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많아질 뿐이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 위주로만. 자, 그래서 관청수공 지금까지 안길 거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안길 거 없습니다. 말 많았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무역은 4세기 후 국제무역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거기 무슨 무역이라 나왔죠? 공무역 형태가 주로 됐거든요. 공무역 형태가 주가 됩니다. 주로 했던 무역은 다 사무역 아니면 공무역. 공무역이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공무역은 뭐냐? 사신들이 갈 때, 사신이 뭐지요? 외교 사절단이죠. 외교 사절단이 갈 때 상인들이 가서 그때 무역이 일어나는 걸. 그럼 무슨 무역? 공무역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삼국 귀족과 농민들의 경제 생활했죠. 그 귀족들은요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살지요. 거기 봐봐요. 자기 소유지가 있고 노비 위에 국가에서 뭘 받더라? 시급도 받고 또 나라에서 이러면 노급도 받고 또 노비도 받고 엄청나게 보더라 잘 먹고 잘 살았다. 따로 줄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은. 농민들 있죠. 농민들은 그냥 무슨 농? 그 정도만 들어갑시다. 자기 소유 경작하면 무슨 농? 자영농. 자기 토지가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면 무슨 농? 소작농이라는 거. 되겠죠? 뭐 A란 사람이 있고요. 자기 땅을 경작한다고요. 자기 땅을 경작한다. 요 땅은 자기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땅.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오죠? 그럼 국가의 세금 대강 얼마? 10분의 1 정도 바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은 지가 갖고 10을 뭐더라? 바치더라. 되겠죠? 이런 농민은 무슨 농민? 자영농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B란에는 땅이 없는 놈이에요. 네, 되겠죠? 그럼 그 당시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따로 없죠? 어떻게든 경작해야 되겠죠? 그럼 귀족들은 어때요? 귀족도 땅이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귀족한테 땅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땅을 이제 빌려서 경작하는 애. 이런 B 같은 애들은 뭐더라? 소작농민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면 대강 100이 나오지요. 그럼 100이 나오면 이 B는요. 100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땅 빌린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누구한테? 국가한테 줘야 되면 귀족한테 줘야 돼요? 여기 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귀족의 땅을 빌렸잖아요. 국가 땅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사유지를 빌려서 경작한 거죠. 얘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얼마? 대강 그 당시에도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 가져가는 거다? 50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민? 자영농민. 이게 무슨 농민? 소작농민. 됐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A 같은 놈들이 많아야 되면 B 같은 놈들이 많아야 돼요? A 같은 놈들이 많아야 되겠죠. 우선 이것만 농민 입장에서도 A가 나면 B 입장이 나요? A 입장이 낫죠. 똑같이 일을 해서 100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가져가고 90 가져가고 얘는 얼마 가져간다. 반밖에 못 가져죠. 농민 입장에서 A 입장이 훨씬 좋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도요. 봐봐요. 얘 세금 냈죠. 소작농민 세금 냈어요? 소작농민 세금 안 낸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지급한 거다? 귀족한테 준 거예요. 세금은 누가 내는 거다? 귀족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됐죠? 그러니까 자영농민들이 땅을 뺏기면 안 되겠죠. 소작농민 하면 국가전이 약화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슨 법이더라? 어디 갔어? 진대법을 그래서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영농민들이 몰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죠, 여기?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 나와 있네요. 초기는 돌, 나무 일부를 철로 보하는 농기구 사용했고 4세기와 5세기 때는 이제 철제 농기가 보급되고 6세기 때는 철제 농기가 보편화되고 우경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드는 기술인 시비법이 발달한 미발달.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고대 때 농업기술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냥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걸 일명 무슨 법이라 한다? 이것도 그냥 따로 필기도 되고 기풀심자, 박갈경자.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신경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신경법. 심자가 무슨 심자? 심해할 때 기풀심자, 심화할 때 심자. 경자는 무슨 경자? 박갈경자. 밭을 갈 때 어떻게 한다? 깊게 가는 거. 그걸 무슨 법? 신경법.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땅을 깊게 갈아도 토지의 영양분은 계속 사라지게 되죠? 맞죠? 계속 갈아엎으면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겁니다. 비료 주는 거. 이게 무슨 법이다? 시비법인데 고대 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시비법은 언제나? 고려 때나 나옵니다. 고려 때나.
그러니까 농업기술 발달이 되게 더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우리 그 초기 철기 시대부터 그 고려 시대까지는 그냥 농업기술 하나밖에 없었다. 무슨 법? 농업기술 그냥 농기구를 개량하는 정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휴경이라고 나와있죠? 휴자가 무슨 휴자? 실휴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밭을 쉬게 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갈아엎으면 안 되니까. 되겠죠? 영양분을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농민들은 항상 뭐 할까요? 못 먹고 못 살더라.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조세와 곡물 부담도 있고요. 전쟁 물자도 조담해야 되고 자벽부로도 동원하고요. 전쟁에도 참여하고요. 걔네들 뭐더라? 계속 몰락하게 된다.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날개축제 노후가 시금했고요. 그 진대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오른쪽 날개축제 진대법 누구더라? 고구천왕했다는 거 다시 기억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천왕했던 거 기억나나요? 진대법의 것도 뭐 했어요? 왕위, 부자 상속,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오부족을 개편했다. 그 다음에 무슨 법? 진대법.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57페이지. 57페이지 지도 하나 있죠? 무역하는 거. 우선 여러분들이 표시할 게 뭐냐면요. 그거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 한강 하류에 우리 아까 아침에 그 PPT로 잠깐 봤었는데 당항성 하나 표시겠어요? 당항성. 그 서울 위치에 있어요. 당항성. 되겠죠? 요거는 신라가 어디랑 교육하기 위한 거? 중국과 교육하기 위한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성이더라? 당항성. 그 유의할 점은요. 여러분들 그 금성에 가보겠어요? 금성 밑에 울산이라고 보이죠? 그 울산 별 표시하고 울산 그냥 표시해도 돼요. 울산. 아,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 그 신라가 중국과 교육한 게 무슨 성이고? 당항성이고 나중에 신라의 국제무역으로 발달한 곳은 무슨 항이다? 울산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국제무역항은 중국과만 한 국가만 교역하려면 외놈들도 와야 돼요. 외놈들도 오고 서역 애들도 오고 그래야지만 국제무역항이라고 하죠. 근데 국제무역항은 당항성이 아니라 어디로 다 들어왔더라? 울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항성은 바로 뭐가 되더라? 중국과 교역한 그냥 항구였다. 그거 정도 봐두시면 되고 당항성은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몇 세기 이후 만들어지더라? 6세기 이후 만들어진다는 거. 그 정도 이따가 통신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울산항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선 당항성 정도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거기서. 그래서 오른쪽에도 신라에서도 한강 진출로 무슨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항성 그렇게 봐두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삼국시대 경제활동 있죠. 거기 별표 치고. 여기 사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활동이.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고구려 들어갑시다. 새는 인두새로 포목, 오필의 곡식, 오섬이다. 포목은 뭐 면 비슷한 거 그냥 의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곡식, 오섬. 자, 조는 상호가 1섬, 다음 말이 7말, 하호가 5말. 곡식이 1섬, 밑에가 7말, 5말 이렇게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선. 자, 그럼 어떤 게 인두세? 세가 인두세로 나있죠? 그럼 조는 무슨 세가 된다? 재산세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게 더 세금 부담이 세요? 세 부담이 훨씬 세다는 거 보이죠? 맞잖아요. 거기 세는 뭐더라? 포목도 바치고 곡식 5섬이나 바치는데 조는 제일 많은 놈이 몇 섬만 바친다? 1섬밖에 안 바치죠? 그러니까 고대 때는 뭐더라? 인두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는 어떻게 나왔다? 자, 여러분들 우선 봐봐요. 세와 조 중에서 어떤 게 많았다? 그런 거 표시하면 되겠죠? 그냥 세가 더 많았다. 이 정도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는 뭐더라? 그러니까 조 앞에다 조는 상, 중 이렇게 나왔는데 세의 부담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조는 상, 중, 하 동그라미 되겠죠? 재산에 따라 보더라 차등징수했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된 거 맞죠? 뭐 이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새늑, 포동, 비단, 쌀을 내는데 거기 봐봐요. 뭐에 따라? 풍용 동그라미. 끝났죠, 여러분들? 뭐에 따라 차등 두었다고 했다? 풍용. 풍용이 뭐더라? 풍년과 흉년의 차등. 그러니까 얘네도 꼴에 보더라.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재산 정도도 나누고 풍년과 흉년도 나누고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백제 들어갑시다. 또 나왔네. 몇 세 이상? 15세. 끝. 자, 그리고 귀족들의 경제활동 있죠? 여기 이게 그
안압지라고 합니다. 안압지. 여기서 이제 백제 새끼, 신라 새끼들, 그렇죠? 경주 동군과 월지. 여기 안압지는 아니구나. 월지. 되겠죠? 동군과 월지. 화려한 귀족들이 뭐더라? 예,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압지는 안 나와있나? 월치면 나와있네. 하여튼 여러분들 딱 봐도 정원이죠? 예, 거기 위에서 뭐더라? 술 처먹고, 알겠죠? 풍악 울리고,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이거는 뭐다? 술 먹을 때 노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더라?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 벌칙 주사위에요, 벌칙 주사위. 그래갖고 보면 재밌어요, 거기. 웃기죠? 벌칙이. 노래 청하기. 얼굴 간지럽혀도 가만히 있기. 거기서 무반주 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무반주. 예. 반주 없이 혼자 춤추기. 미친놈 같겠죠? 그죠? 그 다음 옆 사람 싸게 때리기. 뭐 이런 것들. 예나 지금은 사람 쳐노는 건 똑같아요. 술 처먹고 노는 거는. 그죠? 뭐 왕게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남북국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문제 잠깐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랑 관련된 거. 경제는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냥 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문제밖에 없거든요, 우선. 자, 142번 문제 봅시다. 문제집 34페이지 펴시고, 34페이지 고 142번 들어갑시다. 142번. 다음은 수치제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이를 알 수 있는 거.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거기 보이죠? 새는 포목 옥시. 이거 우리가 봤던 사료네. 맞죠? 두 번째도 풍요에 따라 두었다. 15세. 봤던 거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조가 새보다 양이 많다. 아니면 새가 많았다. 새가 많았다. 새는 재산에 따라 새가 아니었죠. 재산은 뭐더라? 조라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X. 3번. 토지보다 인간의 지배가 중시되었다. 맞아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재산과 상관없이 양의 조세를 내고 있다.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재산 가진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아니죠? 몇 세 이상이면 다 불렀다. 15세 이상이면 다 불렀다. 그 정도. 143번. 기본 좋게 답만 찍고 넘어갑시다. 3번. 자, 그 다음에 144번. 고대의 농업기술에 해당하는 거. 테이프 사용. 개뿔 아니고 쟁기. 쟁기가 뭐예요? 철제농기구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휴경 없이 매년 격자. 이건 조선 때나 됩니다. 상품작물.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모자. 고려시대 때 보급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45번 들어갑시다. 145번은 사료 하나 더 읽으면 돼요. 사료 하나만 더 보면 돼요. 봅시다. 고구려 후기 조세제도다. 삼국의 조세제도죠. 포목, 오필, 곡식, 오섬을 인세로 한다. 요거 우리가 봤던 사료네. 두 번째 게 안 봤던 거죠. 유인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이 합쳐 배 한 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유인은 어떤 새끼를 갈까요? 꼬라지 보니까. 그 한자 모르겠죠? 떠돌아 다닐 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거렁뱅이들. 되겠죠? 한마디로 일정 집이 없고, 알겠죠? 농사지 않는 거렁뱅이들. 그걸 유인이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인들은 어떻더라? 세금도 매년 낸 다음에 근데 웬만하면 세금 걷지 말지, 그치? 거름뱅이한테까지도 3년에 한 번씩 걷어들이고, 그것도 뭐다? 10사람이 합쳐서 뭐더라? 배 한 필만 내면 된다. 졸라 지독하죠? 그쵸? 거름뱅이까지 세금을 이렇게 규정했던 거. 유인이 그 정도다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이 시기 수치의 중심 일권 인세다. 이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니까 기억 들어가면 되겠고, 인세의 수치는 3년마다 매년 걷었던 거죠? 누구의 경우요? 거렁뱅이의 경우에서 3년마다 걷었던 겁니다. X. 조회 수치는 호의 등급 기준에 했다. 거기 보이죠? 상호, 중호, 하호로 나왔다는 거 맞는 얘기. 일반 뱀에서 유인의 조세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아니면 작았다? 훨씬 더 작았다는 거 위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6번 한 번만 들어갑시다. 내가 보기엔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요. 고대에서는. 인세의 수치는 3년마다. 이거 아니라고 배웠었죠? 매년 걷어갔다 옵니다. 유인의 경우 3년마다 했죠. 농민은 인세보다 조세가 어떤 게 많았다? 세의 부담이 더 컸다. X. 조세 수치는 토지의 비옥도를 그랬다. 토지 비옥도는 나와 있어요, 거기? 읽어본 적도 거기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뭐에는 차등 두었더라? 풍용은 차등 두었다고만 배웠었죠? 그래서 X. 인세는 호를
세등급 인세가 아니면 조세가 그 조가 그치요 조가 그래서 조의 수치는 재산 정도의 차등했다 상중하로 나눠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아니나? 어렵나? 자, 그래서, 거기 사료 읽기. 여기서 내가 본 게 그 사료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남북국 시대. 시험지가 나오면 당연히 어디부터 나온다? 남북국 시대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시대? 삼국 시대라고 하고, 삼국 시대. 자, 이제 어디 갑시다? 남북국 시대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시대는 대부분 발해가 기준일까 하면 통일신라가 기준일까요? 통일신라 위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세가 합쳐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세가 된다? 조와 세가 합쳐서 무슨 세가 된다? 재산세화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화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떠나? 이때 토지의 생산력도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은 그냥 사람이 더 중요했었죠. 근데 이제 토지의 뭐더라?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합쳐서 그냥 뭐다? 조세화 되었다.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조세는요. 무슨 세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될까요? 재산세화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화 되었다. 자, 그래서 조세, 그리고 조세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될까요? 얘는 기준이 뭐가 된다? 여기는요? 토지세라고 보면 돼요. 무슨 세? 토지세. 그렇게 되고, 대략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걷어들였고요. 10분의 1. 근데 이것이 잘 지켜졌을까요? 통신이랑 한해 때? 잘 안 지켜진 거예요. 마구잡이로 걷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조세 공납력은요, 확실하게 정리된 게 고려되니까 고려 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조세는 무슨 세가 되었다? 자, 봐봐요. 이것만. 고대 때 삼국시대까지 보다 조와 세가 있었고, 뭐에 부담이 됐다? 인두세. 그 재산은 그냥 다 똑같이 얻은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다 재산 따라 차등 두었다. 그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더라? 풍년인지 흉년인지 1년 농사가 되겠죠? 풍흉차등 두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냥 통일할 때부터 이게 점차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은 뭐더라? 이제 공납이란 단어가 나오고, 공납이 바로 뭐다? 토산품을 뭐더라? 바치는 거. 되겠죠? 토산품의 대표인 거. 보성하면 녹차. 되겠죠? 횡성하면 한우. 남원 목기. 또 뭐가 있지? 많이 알고 있는데? 춘천 닭갈비? 미안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지역에 보더라 특산품 바치는 거 되겠죠? 그게 토산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역은 이제 몇 세부터? 16세부터 60세 되겠죠? 자, 그래서 역은 여러분들 그 고대 때만 그냥 그 사료에 15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15세로 한 거예요. 솔직히 딴 나라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통신라부터 그냥 보다 16세 이상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제도 세 개가 이제 뭐더라? 완전히 확충된 게 요거고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자, 이제 요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할까요? 재산, 토지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도 숫자 파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람 숫자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문서가 나왔습니다. 되겠죠? 그 문서가 바로 유명한 무슨 문서가 됩니까? 민정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문서. 되겠죠? 다른 말로 또 무슨 문서라고 합니까? 촌락문서라고 하고요. 또는 촌락장정이라는 게 바로 이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 민정문서는 어느 시대 때? 그죠? 통신라 때, 신라시대 때. 알겠죠? 4개의 촌락에 대한 이제 토지나 인구를 보더라 조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해점촌. 알겠죠? 그 서원경 지역, 청주 지역에 서원경, 청주 지역이에요. 청주가 그 서원경이었습니다. 여기 지역에 4개의 촌락이 됩니다. 가난 기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발견된 건 어디였더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이 가져간 거죠. 일본에 노다이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창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게 바로 민정문서. 말하면 됐나요? 자, 요거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들어갑시다. 자, 민정문서는 요거부터 잘 보면 돼요. 누가 작성했더라? 촌주가. 잘 들어요. 촌주는 매년 조사를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 조사했던 겁니다. 알겠죠? 매년 조사를 해서 문서는 몇 년마다 작성했다? 3년마다. 다시 이게 중요해요. 우선 누가 있다는 거 알아둬요. 누가? 촌주가. 되겠죠? 조사를 합니다. 시기는 뭐더라? 조사 시기는? 매년. 작성 시기가 몇 년? 3년마다 재작성.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되겠죠? 그럼 뭘 조사했는지만 보면 되겠죠?
조사한 내용은 요거예요. 뭐와 뭐를 조사했더라? 호와 뭘 조사했다? 구를 조사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조사? 일종의 호구조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할 때마다 재밌는데, 호구조사. 진짜 호구들 모아놓고 조사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야, 이 비용신 호구들아 이러면서. 집 포장합시다. 이건 집을 조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집, 그치요? 그래서 집은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사람의 다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재산을 뭘로 나눴다? 상, 되겠죠? 다시 뭘로 나누고? 중, 뭘로 나누고? 하로 나누고. 다시 상, 중, 하로 나누고. 또 다시 상중하, 다시 상중하.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거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20명. 독거노인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호가 될까? 상상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혼자 있는 애는 하하호. 됐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몇 등으로 나눴다? 9등급으로 나눴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지가 지어서가 다 필요 없어.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가. 꼭 들어갑시다. 민정무선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누가 했다? 촌주가 매년 조사하고 몇 년마다 작성했다? 3년마다. 조사 내용 들어갑시다. 무슨 조사다? 호구조사. 되겠죠? 호는 지포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뭐에 따라? 재산이라기보다 사람이 그냥 많고 적음에 따라 나왔다고 해요. 알겠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뭐더라? 다소에 따라. 되겠죠? 기준 들어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뭐다? 상중하. 다시 뭐다? 상중하. 그래서 뭐다? 상상호, 상중호, 상하호.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등으로 나왔다? 9등으로 나왔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 들어갈게요. 요즘 식사하고 많이 졸려하시는 거니까 9는 좀 빨리 합시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죠? 크게. 그치요? 뭐에 따라? 뭐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자, 봐봐요. 남자와 여자로 확 나누고. 되겠죠? 그 다음 또 인간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차이, 커다란 차이. 나이 차이. 되겠죠? 나이에 따라 보더라.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나눴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뭐더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남과 정녀. 되겠죠? 추자와 추녀.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별과 뭘로 나눴다? 나이별로 몇 등으로 나눴다고 하더라? 6등급으로 나눴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조금만 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소의 수 기록했을 거 아닌가요? 소나 말의 수, 가축수 기록했을 거 아닌가요?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 옛날에 우리나라 1900년대까지만 해도 멋있어요. 소 한 마리가 뭐더라? 그 집안의 가장 커다란 재산인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도 어떨까요? 엄청난 재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소나 말의 수, 개새끼 숫자도 뭐더라? 파악했더라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무수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수, 과실, 사과나무 수 이런 것도 다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생산 자원을 철저히 파악했던 겁니다. 민정 문서. 생각해요. 그 거름뱅이한테 세금 걷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뭐더라? 걷어갔더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뭐다? 조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계산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도 모든 재산 추가적으로 계산했다.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인구이동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이동. 느낌상. 했겠죠? 그래야지만 세금 더 정확히 거둘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망자 수, 출생사 수 기록했을 거 아닐까요? 했겠죠. 한마디로 사람의 뭐더라? 이동이라던가 증감도 기록했다 안 했다? 했던 게 바로 무슨 거다? 민정문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정문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줄칩시다. 자, 우선은 조세 있죠? 조세 줄치고 그냥 10분의 1 토지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곡물은요 특산물 줄치고 호 기준 줄치고요. 역은요 노동력 줄치고 요역과 균역. 요역은요 성벽 같은 거 작성할 때, 군역은요 군대 끌려갈 때 군역. 요거는 뭐더라? 고려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더라? 조세 공납 역이더라.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 토지제도 변화 있죠. 토지제도 변화 우선 줄만 쳐놔. 이거 그냥 토지제도 변화하게 민정문서 먼저 줄칩시다. 민정문서 줄치고 촌주 줄치요. 매년 조사 줄치요. 3년 줄치고 작성. 이거 됐죠? 이제 조사 내용 들어갑시다. 조사는 뭐더라? 호는 인정이 뭐예요? 인정 그딴 거 아니에요. 뭐 밥 많이 주고 그딴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알겠죠?
몇 등급이더라? 9등급. 이것도 웃기겠다. 저 사람 착하다. 인정이 많다. 상상호. 저 사람 야박하다. 하하오. 막 이렇게. 죄송해요. 조금 장난치면 안 되는데. 수업하기 싫어서. 자, 9는 성별과 나이별 몇 등급? 6등급.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 봐봐요. 그 연령에 따라 어떻게 됐다? 1세부터 9세, 10세부터 10세. 10세부터 10세래. 10세에서 14세, 15, 19, 20, 59, 60에서 69, 70세. 거의 살아있지 않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 있다? 여로도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남녀별로 또 이렇게 또 나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크기. 거기 줄쳐요. 토지의 크기 줄치고, 소나말의 수 줄치고, 토상품 줄치고, 뽕나무, 잣나무, 나무수. 그 다음 하나만 필기합시다.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인구 증감도 기록했다는 거. 인구 이동, 인구 증감도. 그 목적은 알 수 있겠죠? 네, 처절하게 그냥 세금 뜯어간 거죠. 무서운 놈들이죠. 가혹한 새끼들. 사채업자 마냥 모든 걸 다 가져왔다는 게 바로 뭐더라? 고대 때 수치제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갑시다. 토지제도. 토지제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줄만 치고 갈게요. 그 민정부서 위에 토지제도. 신문학 때 뭘 지급했다? 관료전지금, 노급폐지. 관료전지금, 노급폐지. 어떤 게 먼저라고 했었죠? 관료전지급이 먼저고 노급폐지가 다음. 그 다음에 성동학 때 뭐가 지급됐다? 정전. 그 정전에다가 개인 사유지 이렇게 적어요.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선은 고대 때라고서 뭐 공산주의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 사유재산제 인정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게 아주 쉽게. 알겠죠? 그럼 정전은 뭐냐면 개인 사유지를 그냥 정전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개인 사유지를 다 뭐라 불렀다? 정전이라 했더라. 되겠죠? 정전은 백성만 가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땅은 이만큼 있겠죠? 귀족들 땅 이만큼 있겠죠? 이것도 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 사유지, 국가 땅이 아닌 거, 소유권을 따졌을 때. 이게 되나요? 오늘과 똑같다고 여러분이 아파트 사지요? 그럼 국가 그거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절대 못 뺏어가잖아요. 그걸 정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고요. 단지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만 내면 되겠죠? 그런 걸 정전. 근데 얘네들 그냥 표현이 뭐랬다? 지급했다 나온 거예요. 그걸 그냥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을. 한마디로 이 땅은 누구 거다? 니네 거들이다. 니네가 팔아도 되고 상속해도 되고 증여해도 된다. 이걸 무슨 건?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걸 네 땅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걸 뭐했다? 정전 지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뿐이라고요. 되겠죠? 한마디로 정전은 무슨 사유지? 똑같은 얘기잖아. 사유지. 알겠죠? 예. 사유지. 예. 사유지. 예. 자,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경동학 때 뭐가 불했다? 노급, 부활. 그거 우리가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오른쪽 날개 쪽지 들어갑시다. 그 민정부서 있죠? 일본 도다이사. 도다이사. 동대사죠? 한자로 읽으면 도다이사. 효쇼인. 그러니까 도사이사의 한 건축물이 효쇼인이라는 얘기예요. 정차원에서 발견된 통신라 문서로 당시 촌락의 정재산과 국가세무행정을 알 수 있는 자로 신라장정, 칠락, 촌락 문서라고 한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페이지 59페이지 가봐요. 59페이지. 페이지 59페이지. 그 민정부서 나와있죠? 읽어볼게요. 토지는 농가, 밭, 촌주, 위답, 내시령답, 토지의 종류와 면적 기록했다 냈다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구, 가후, 노비수와 3년 동안의 사망과 이동, 인구 증감도 기록했다 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 말의 수, 뽕나무, 장나무, 호두까지도 다 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됐다? 남녀별, 그 다음에 다시 본다. 나이별로 나눴다. 여기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호 보세요. 호는 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뭘로 나눴다? 9등으로 나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라의 촌락문서. 거기 보면 인구수, 호구수, 소래, 말수 싹 다 조사했던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와 면적도 기록했다고 했죠. 토지의 종류가 뭐였다? 연수유답, 촌주유답, 내시령답, 관모전답. 여기 나와있죠? 우선 줄만 치고 암기는 이따 갑시다. 문제 풀고 나서 촌주 그거 뭐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연수유답전 그거 줄 쳐요. 연수유답. 이게 민전.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볼까요? 정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봐봐요. 개인 사유지가 몇 퍼센트래요? 90%죠. 대부분이 다 그냥 개인 사유지 인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는 단지 뭐더라? 여기서부터 세금을 수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쉬운 거 먼저 들어갈게요. 촌주 위답. 누구 거? 촌주 거. 됐지, 여러분들? 그럼 A요건 두 개밖에 없죠. 무슨 답? 내실형답, 관모돈답 두 개밖에 없죠? 내실형입니다. 관리들 토지. 그 다음 관모답이 관청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구지요? 동작구예요. 동작구청 운영 비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게 관문접답에서 이제 운영 비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식으로. 그다음 내실형답 뭐라? 그 구청에 있는 관리들 있죠. 걔네 월급으로 줬던 거. 그 예상에서 관문접답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애호진 거 맞나요? 이 정도 하면? 네. 자, 근데 우선 지금 토지의 종류와 면적은 나중에 외우고요. 우선 민정문서 요거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 147번. 통일신라 때 왕토 사상에 의하여 백성에 지급한 토지 뭐라 불렀었죠? 정정이죠.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그게 왜 지급했다고 하면 전국의 토지는 다 누구 거다? 왕 거다. 하지만 실제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상적 이념이 그래서 지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너네 토지인데 내가 인정해주마. 그걸 뭐 했다? 지급했다. 바로 왕토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급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148번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로 읽을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읽어야 되나 또? 됐어요. 안 읽어도 될 겁니다. 자, 148번이요. 문제가 잘못 두 개나 고를 수 있거든요. 잘못된 거 두 개 고르면 돼요. 이거 답지가 두 개입니다. 죄송하고. 148번입니다. 호는 노동력의 다수에 따라 사람이 많고 적다 9등급으로 나왔다. 많은 얘기고. 그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촌락까지 지방간이 파견했다. 그러면 촌주는 지방에 따로 파견한 게 아니죠. 그냥 촌주가 조사한 겁니다. X. 국가는 촌주를 통해서 백성들 간접 지배했다. 맞죠? 그 직접 지배는 뭐냐면 국가가 지방관을 따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 보고 조사하는 걸 직접 지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더라? 촌주를 대리해서 하는 거죠. 간접 지배. 자, 그다음에 신라의 촌락은 10여유 강요. 대부분 자연 촌락으로 이루는 거 맞고요. 자, 거기 봐봐요. 이러한 조사 작업은 조사는 몇 년마다 했더라? 매년 했다고 썼죠. 되겠죠? 작성이 몇더라? 3년입니다. 정답 몇 번? 2번과 5번 이렇게 잘못했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149번 답만 말할게요. 149번 빨리. 위가 작성한 데 목적 뭐더라? 삥 뜯기 위해서다. 삥 뜯기 위한 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152번. 152번 들어갑시다. 이거 안 읽어도 되죠? 민정문서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나이는 나이에 따라 남녀별 6등급 맞고 백성들의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력의 동원과 조세징수에서 작성한 거 맞고 가오를 어떻게 구분했다고 썼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153번. 사회 점초는 중하호가 4호, 하상호가 2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도 구분하고 뽕나무도 조사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기억 들어갑시다. 사회 점촌. 신라 촌락으로 대개 10에서 15호로 이루어졌다. 맞겠죠? 그 다음에 호는 사람이 많고 적음 9등급 맞고 국가는 역을 동원해서 인구를 남녀별, 연령별 맞죠? 아까 지금 나왔던 문제죠. 이거 틀린 거 선택지 중앙에서 파견했다? 아닙니다. X 정답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 호도나무, 유실수. 유실수는 뭐냐면요. 그 과실 열리는 나무를 유실수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이 있다. 알겠죠? 잃어버린 나무 아닙니다. 자, 그럼 154번 들어갑시다. 154번.
문왕 8년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거리고, 그러니까 각간이 높은 관직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해공왕 이후에, 해공왕 때 무슨 각간 해나? 96각간. 그게 6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급을 509, 졸라 많이 줬다. 그쵸? 와, 씨. 자, 그 다음에 신문학 때 관료전 지급했다. 순서대로 알아도 돼요. 신문학 때 관료전. 그 다음에 신문학 때 뭘 혁파했다? 노급. 그 다음에 경동학 때 다시 뭐가 그랬다? 노급.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라의 공세운 사람한테 주어진 거 맞죠? 자, 여러분들, 니은번, 관료전. 관리 토지 소유권 준 거예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쓰죠? 그걸 다른 말로 무슨 건?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번. 노급 혁파되면 왕권 강화 정책 맞고. 그 다음에, 릴번. 노급이 다시 불하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약화되겠죠. 그쵸?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쵸? 기업과 디귿. 시급과 노급. 둘 다 공통점이 뭐더라? 뭐와 뭐를 거둘 수 있다? 조세와 노동력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155번. 이거 답 한번 빨리 봅시다. 155번 쉬워요,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대피 유형이에요, 원래. 155번 정도가. 그 정도로 나오면 돼요, 이 정도만. 자, 이거는 뭐가 되더라? 노급이란 거 알 수 있겠죠? 노급. 그 신문왕 사료는 바꾸고 경동왕 사료를 바꾸고요. 소성왕. 그 소성왕 때는 청주 건우현을 국학생의 이곳으로 삼았다. 국학이 뭔지 알죠? 통신이랑 대학교였죠. 그럼 대학교도 뭐더라? 애새끼들 먹이 살려야 되겠죠. 애들 막 숙식 제공하는 거. 그걸 이제 뭐더라? 한 마을을 뭐더라? 노급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학이 뭐더라? 식비라던가 애들 운영 비용을 사용해라. 그게 노급.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뭐더라? 정답 쉽게 몇 번 나오면 되죠? 1번 나오면 되겠죠. 2번은 뭐라고 들어가면 되죠? 노급하면 시급? 네, 시급 정도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 혁파는 왕권 약하니 왕권 강화? 왕권 강화가 되겠고. 이것이 불한 것, 폐지유 아니죠? 그냥 경동한테 불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5번. 5번 전시과제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우선 아니다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운내서 조금만 더 37페이지. 159번.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나? 아니요, 왜냐면 여기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 정도만 잘 봐두려고요. 159번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 진대법, 노구여파, 정전지급. 이거 다 뭐예요? 중앙의 지배통제권 강화예요? 진대법은 좀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요? 진대법은? 맞죠? 진대법은 그냥 누구 도와준 거다? 농민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세금 받기 위한 거죠? 뭐 귀족 세력 억압은 아니죠? 2번 고르면 선생님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2번 고르면 알겠죠? 네,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3번 고르시면 되겠고 160번도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이거 상식으로 160번. (1번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우리 통신락 민정부서 남녀수 소나 말해수 토지 면적들 조사요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 맞고 그 철제농지 맞겠죠? 정답 아닌 거 느낌 오지요? 삼국시대 때 뭐 농촌 각지 시장이 번성했다?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언제다? 조선 후기 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까지는 자급자족 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해서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다. 도시만 있었잖아요.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고 좀 지겹죠? 근데 딱 진짜 거짓말 치고 두 문제만 풀게요. 아니 왜냐면 이게 중에서 그래요. 163번. 의외로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나오면. 우선 163번 먼저 할게요. 163번. 아, 163면 안 된다. 죄송해요. 문제 안 좋은 문제니까 죄송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161번. 아, 우선 161번 먼저 하세요. 161번 먼저.
161번 먼저. 163번 놔두고 161번부터. 예, 161번 정도가 딱 난이도도 높고 적당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민정문서고 촌락의 경제상과 국가 세무 인정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자료 맞지요? 비옥도와 풍용 정도에 따라 토지 종류와 면적을 기록했다? 그건 아니죠. 그냥 토지 그냥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그런 종류와 면적을 기록했던 것이죠. 정답 몇 번? 2번 들어가면 됩니다. 3번 토착 세력인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해요. 3년마다 작성은 맞죠? 그 다음에 4번 도단시아 소조원에도 발견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 여러분이 그냥 직접 풀어보면 되니까 163번 다시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정답 골라주셨나요? 혹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옳지 않는 거. 우선 2번 나가리하고 3번 나가리하고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잘 찍어봐요. 아니마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번? 아, 그래요? 1번? 그래서? 1번? 몇 번이요? 그 면적이 증가된다. 증감 기록했나? 근데 봐봐요. 4번 봐봐요. 이름 봤어요? 여러분들 이름? 개똥이, 달똥이 이런 애들 봤어요? 못 봤죠? 이름은 없죠? 네, 정답 몇 번? 4번. 좀 이상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 정도 너무 좀 깊게 나왔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쉬운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 162번 보시겠어요? 162번 답 고르지 말, 4번 봐봐요. 4번. 162번에. 귀족은 시집과 노급 통해서 그 지역의 농민을 지배해서 조세와 공물을 거뒀다. 노동력 동원은 불가능했다?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 요게 대다수가 나오고요. 가끔씩 뭐더라 저런 더러운 문제도 있더라.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촌락문서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와서. 조금만 기운 내서 그 마무리 끝내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알겠죠?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밖에 없다. 그 무슨 문서? 민정문서. 그 다음에 뭐더라? 그 아까 했던 거. 노급 관료전 다시 노급벌하고 뭐 정전이 있었죠? 그 토지제도 정도. 딱 그 정도만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등등인가 좀 빨리 봅시다. 자, 그 통신라 경제인구 있죠? 자, 거기 봅시다. 통신라 경제활동. 그것만 봐요. 상업에서 있죠? 하나만 줄치면 돼요. 통신라 때 경주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시장이 추가 설치되었네요. 뭐가? 서시와 남시. 그거 줄쳐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응업은요. 똑같지 여러분들. 거기 봐봐요. 국가가 무슨 수응업 정비했다? 관용수응. 관용수응이 뭐다?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서 애새끼들보다 뽑아다가 관청에 소수시키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 들어갑시다. 귀족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잘 산다. 농민들은요. 맨날 엿대고 있더라.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재밌는 건 또 성장하고 있어. 말년은. 그치요? 그래서 다시 또 성장하고 삥 뜯기고 또 몰락하고 다시 성장하고 역사의 미스터리. 자, 그 다음에 발해 경제 들어갑시다. 발해 경제. 자, 수치에도 조세, 곡물, 부역. 얘네도 그냥 다 받았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가로 2번 봅시다. 귀족들은 대토지 소유, 당으로 또 비산서적 수입했다. 화려한 생활. 당연하겠죠? 산업 발달만 줄칠게요. 산업 발달에 농업 줄쳐요. 농업. 기후 조건 한계로 여러분들 논농사는 어떤 지역에서 잘 되더라? 기후가 추운 곳하면 따뜻한 곳이 돼서 잘 되는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뭘 처먹더라? 쌀 처먹고 베트남도 쌀 처먹고 맞죠? 예, 벼작물보다 남부지방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 게 뭐더라? 밭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가 척박해도 잘 자란 게 밭농사. 하지만 영양가는 뭐더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 애들은 뭐더라? 밀도 처먹고 고기도 처먹어야 돼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적게 살았을까요? 적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넓게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동아시아는 뭘 처먹기 때문에? 이 별 처먹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진짜. 밀이 이만큼 해서 사람을 한 명 먹여 살렸으면 벼 이만큼 똑같은 양이죠. 5사람 먹여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이 되게 높은 게 벼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별을 쳐먹고 애새끼들 대줘야 되는데 안 대지니까 되게 밀집하게 살고 되게 힘들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게 얘로부터 다 뭐 때문이다? 벼 때문이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벼가 그만큼 좋은 장부리가 된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근데 발해 지역은 뭐더라?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무슨 농사 중심이더라? 밭농사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벼농사는 했다 안 했다? 하긴 했다. 그 정도. 일부 벼농사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선택지 유예라고요. 발해는 기후 조건 한계상 밭농사만 했다. 벼농사 못했다. X란 거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선택지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택지 유의하면 되고요. 목축과 수력 발달했던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수업, 금속 강업, 직무력 도자기 이런 거 했다. 구리 재련술 있고 상업도 발달했다. 그 다음 대무역 다 교육했구나.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 줄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하나만 날개쪽지, 참고자료, 민정부서 건너뛰고 토지 측량 단위 그것도 줄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봐봐요. 여러분들 씨앗 뿌리는 거 알고 있죠? 이 씨앗 뿌릴 때 이게 밭 두둑이라고 하잖아요. 고랑과 이랑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다 면적 단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랑 몇 개로. 알겠죠? 오늘날 평수가 되잖아요. 길이가 아니라 있는 고랑 기준으로 보더라 나눴다. 여기 보더라 결부법 이렇게 경무법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려는 있죠. 고령보다 그냥 면적 단위로 했다. 그 정도 봐주면 될 겁니다. 면적 단위로. 그 다음에 백지는 뭐더라? 파종량 기준. 그러니까 쌀을 얘가 이 땅에다 몇 파종을 했는지.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두락제 이렇게 말했고요. 애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삼국이 뭐더라? 다른 토지 측량 단위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두는 건 딱 하나만. 결부제.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법? 결부제. 이 결부법이 뭐더라? 신라 때 통실화가 상고통이라고 이제 결부법으로 다 바뀌겠죠. 고려도 결부제, 조선 때도 결부제, 우리나라 정근대는 뭐더라? 결부제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부제는 뭐가 기준이다? 봐봐요. 그치요? 고구려는 뭐더라? 면적 단위지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백제는요. 씨앗 뿌리는 기준이 된다고 했죠. 얘는 뭐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양? 수확량. 되겠죠? 그래서 쌀이 뭐더라? 한 묶음 묶죠. 1파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개 묶죠. 묶어야 되겠죠. 10파가 1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10개 묶음이 100개가 되죠. 됐나요? 10개 묶음이, 10속이 뭐더라? 1부가 돼요. 등으로 져야 되겠죠. 지게. 짐질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0부가 뭐더라? 1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쌀을 지게로 있죠. 지게가 뭔지 알죠? 몇 번 날릴 수 있는 쌀. 100번 날릴 수 있는 면적. 그겁니다. 1결.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됐나요, 여러분들? 분위기 왜 이러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있고요. 요 땅에서 얼마가 나온다? 쌀을 몇 번 나른다? 지게로 100번 나를 수 있는 수확량이 나오죠. 그럼 이거 몇 결의 토지? 몇 결의 토지? 1결의 토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 얼마가 났다? 지게로 몇 번 나른다? 200불을 질러도 날랐다고요. 그 정도 수확량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몇 결의 토지? 2결의 토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하나만. 이거 고려 때 또 할 건데. 여기서도 쌀 100부가 나오고, 여기서도 쌀 100부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요? 이것도 그럼 몇 결? 1결? 이것도 몇 결? 1결이 된다는 거 알겠지요? 어떤 땅이 좋은 거예요? 왼쪽 땅이 좋은 거. 토지의 비옥도가 좋은 거예요. 넓게 열심히 한 경작업 밭 갈고 땡초를 했지만, 얼마밖에 안 나와? 요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땅. 그럼 이게 100부가 나왔대. 이게 1결이래. 망한 땅이죠, 이거.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의 종류가 다 같으면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완전한 뭐다 비옥한 평양 아니죠. 대부분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70%가 산지라고요. 비옥도가 다르다 보니까 면적으로 하면 어떻더라. 이런 잘못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얘들 뭐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놨던 게 결부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계속 나올 게 1결의 토지다, 2결의 토지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자, 따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59페이지. 자, 그럼 몇 개만 표시하면 돼요. 59페이지. 빨리 봐봐요. 59페이지. 조금만. 문제는 안 풀게요. 문제 안 풀고 이것만 하고. 거기 봐봐요.
상경에서 도경으로 저기 어디 가고 있어요? 일본으로 가고 있죠. 무슨 도? 여러분 여러분 저 작네. 난 스마트폰이니까 확대도 되는데. 미안해요. 자, 그다음에 저기 거란도와 영주도 5도가 보이고 다 필요 없고 몇 개만 빨리 말게요. 우선은 신라 먼저 합시다. 거기 당항선 다시 보이죠, 여러분들? 당항선 계속 있겠고. 자, 청해진 찾아봐요. 청해진. 목포 쪽으로 가면 돼요. 전라도. 보이죠, 여러분들? 그건 청해진. 그 다음에 울산항 다시 표시해요. 통시할 때 국제무역항 무슨 항이다? 울산항이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울산항에서 뭐가 나왔다? 유리가 나왔거든요. 유리는 그 당시 누구밖에 못 만들었다? 유럽 애들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로마만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다? 경주에서 튀어나왔다고요. 아랍 새끼들이 뭐더라? 로마라 교육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죠? 알라딘인 알겠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디까지 갔다? 울산항까지도 교육했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 동남아 새끼들 어디로 왔을까? 당항성 아니면 울산으로 왔을까요? 울산으로 왔겠죠? 일본 새끼들 어디로 왔을까요? 울산으로 왔겠죠? 그래서 신라 국제무역항 뭐더라? 울산항. 당항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라 항구, 중요한 항구 몇 개 배웠다? 대중국 항구는 뭐더라? 당항성. 그 다음에 사무역이 발달했던 곳. 청해진. 사무역. 청해진. 장보고 새끼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되겠죠? 네, 국제무역항 무슨 항? 울산항.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거? 그 다음에 저기 뚱주 가봐요. 뚱주. 우리 뚱주 오늘 배우지 않았어요? 뚱주? 그 지도가 좀 작나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 보면 여기까지만 진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라오뚱반도 하나 튀어나오고요.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튀어나온 데 있다고요. 여기가 뭐다? 싼둥반도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무슨 강? 라오닝강, 요동과 요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황하강이 이렇게 내려가는 곳. 여기가 뭐라? 싼둥반도라고요. 무슨 반도? 싼둥반도. 여기 거의 뚱주라고 보이죠? 그 장문이 뭐더라? 어디 자사 죽이고 왔더라? 뚱주 자사 죽이고 왔다. 그 사료에 나오잖아요. 무왕이 뭐더라? 당나라 선빵 때린 거. 뚱주 자사. 여기 죽이고 온 거라고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더라? 한강에서 가면 어디라? 딱 도착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더라?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과 교류가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항성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서? 싼둥성에 가서 여기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의 마을을 뭐란다? 신라인들의 마을을 뭐다? 신라촌. 다른 말로 신라방. 신라인들의 관청소를 신라소. 신라인들이 다니던 절을 다 신라원.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그냥 뭐가 있었더라? 신라방과 촌. 마을. 여기 신라인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죠? 중국인들과 막 싸우면 안 될 거잖아요. 관리감정소가 신라소. 그 다음 그 당시 보다 절, 신라원 이런 것들 어디? 싼둥반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누구랑 교류가 많았다? 중국과 교류가 많았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거의 법화원이라고 보이죠? 법화원도 알아둬요. 누가 처음 만든 거다? 장보고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찰은 누구 주도로 만들어지죠? 사찰은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죠. 장보고가 뭐다? 개인 사찰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장보고가 돈이 엄청난 거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법화원.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법화원에다가 뭐라고? 법화원 있잖아요. 거기 법화원 보이죠? 안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알겠죠? 법화원. 그래서 필기를 하면 되잖아요. 법화원을. 안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쯔강 하류도 있다고 알아두면 돼요. 양쯔강 하류도 신라방, 신라소, 신라촌이 있었다. 양쯔강 하류 지역도. 자, 그래서 오른쪽 들어갑시다. 오른쪽에 당가무역, 공사무역이 발달했다. 자, 출처요. 싼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발해관도 있었을까 없을까? 이게 발해관도. 발해관도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일본과 교류 지내다가 물류하면서 이슬람 상인까지 어디 갔다? 울산까지 왔다. 그 장복은 어디다? 완도, 청해진. 이렇게 하면 이제 무역은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페이지 60페이지. 토지를 주산 국가와 기주 간의 갈등. 이거 우리가 문제집에서 봤던 거지요. 무슨 전? 관료전. 그 다음 뭘 혁파했다? 로급. 성덕왕 때 백성에 뭘 지급했다? 정전.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불했다? 노급. 그 다음에 목간으로 보는 건재성향. 그 목간이 뭐냐면
나무에다가 글씨가 새겨진 걸 목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조세 운송제도, 세금을 누가 바쳤는지 그런 목간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그냥 진짜 배경 지식이죠. 그냥 한번 봐두면 되고,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알겠죠? 개정 교과서에. 그다음 백제도 뭐더라? 고대 이자율을 보여주는 뭐더라? 목간이 나왔고요. 그다음 백제들 구구단에 오던 목간도 있었습니다. 목간이 고대 어떤 사회상을 많이 보여주는 뭐더라?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그거 그냥 목간이란 게 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딱 거기 OX까지 하고 바로 실 거예요, 진짜. 삼국은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야 농민을 시급으로 줬다. 시급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철제 농기구를 농민에게 보급하고 소를 이용한 우경장려. 맞아요, 틀려? 맞고. 고구려 무소망 때 고국 천황. 맞습니다. 통신할 때 국제무역의 발달로 이슬람 상인이 지금의 당항성 아니면 울사나? 울사나. 신문왕 7년에 문무 관료전 조세와 노동력? 관료전은 뭐만 거둘 수 있더라? 조세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 그 실전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 많이 지났네요. 10분 쉬었다가 15분 쉴까요? 힘드니까 밥 먹고 나니까 15분 쉬었다가 15분 쉬어요. 많이 쉬어 그냥. 15분 쉬었다가 들어갑시다.